2021년 6월 8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네이버 노조, 사망 직원 메시지 공개, 과도한 업무 지시 정황.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주말과 늦은 저녁 등 시간과 관계없이 고강도의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서비스 신규 출시 전후에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는데요. 고인은 지인들과 함께하는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서 2달짜리 업무가 매일 떨어지고 있어서 매니징하기 어렵다라거나 장애 터져서 3일 동안 죽을 뻔했네요 등의 메시지로 업무 과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고인에게 업무가 몰린 까닭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팀원들의 잇따른 퇴사와 직원 미충원 등으로 파악됐는데요. 임원 A가 고인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습관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정황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숨겨진 네이버 개발자들의 현실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원, NC게임 제치고 BTS 음원 밀어내고 미소녀 게임의 반란. 마니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소녀 게임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NC소프트의 신작 트릭스터 M을 밀어내고 구글 플레이 매출 3위에 오르는가 하면 미소녀 게임이 출시한 OST가 음원 차트에서 BTS를 밀어내고 실시간 차트를 석권하기도 했다는군요. 은행 보증수표로 등극한 미소녀 게임들의 약진에 넥슨 카카오게임즈 등 굵직한 게임사들까지 동종 장르의 신작 출시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다만 중국산 미소녀 게임이 순위 차트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 미소녀 게임의 고질병인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국내 게임사들이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베이 코리아 새 주인, 롯데 아니면 신세계. 유통마수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연간 거래액 20조 원에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놓고 격돌을 벌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최종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이 누가 되든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국내 유통가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6월 7일 전일상한가 종목 탑5 전합니다. 출처 인포스탁 1. 대한전선 001440 52주 신고가 호방그룹의 인수시너지 기대감 및 코스피 200 편입 예정 기대감 지속 2. BHI 083650 52주 신고가 체코 원전 수주전 한국 독자 참여 방침 소식 등의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3. 우리기술 032820 52주 신고가 체코 원전 수주전 한국 독자 참여 방침 소식 등의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4. 우진 105,840 52주 신고가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 소형 원전용 계측기 설계 진행 소식 모멘텀 지속 5. 보성파워텍 006910 52주 신고가 체코 원전 수주전 한국 독자 참여 방침 소식 등의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대만 백신 지원으로 선수친 미국, 중국 부글부글. 일본에 이어 미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이 잉원 대만 정부에 백신을 지원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극한 대립이 예고됩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75만 회분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상원 의원들의 대만 방문 밑바탕에는 정치적 군사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뉴스, 백신 핑계로 도발, 미국 수송기 타이완 착륙에 중국 반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미국 상원 의원 일행이 타이완에 타고 간 비행기는 미군 수송기 C-17. 병력은 물론 M1 전차와 아파치 헬기 등을 싣고 무려 7,600km나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의 병력과 무기를 신속 투입할 때 사용하는 전략 수송기입니다. 수송기를 타고 타이완에 도착한 의원단은 백신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는 이번 방문이 백신을 핑계로 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재난구호나 불시착 등으로 미군기가 타이완에 착륙한 적은 있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타이완의 정부 간 교류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뉴스, 비트코인 시장 뒤흔든 머스크에게 날아온 경고.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의 한마디. 트위터에 던진 한마디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어 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동영상 하나를 공개한 겁니다. 영상 속에서 어나니머스는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난을 친 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면서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적수를 만난 거라며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해커들의 집단으로 테러 세력 혹은 권위주의 국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상 공격을 펼쳐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다음 공격에 타깃이 된 듯합니다. 이상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공군 부사관 사망 후 6번 메시지는 문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조직적 회유 축소는 이른바 병영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뉴시스 여당 전용기 대통령 출마 자격 25세로 하향 개헌안 발의 추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통령 출마 자격 비선거권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청년인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헌법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공동 발의 여건만 충족되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원 왜 이준석인가 송영길 여당 초선도 물러나선 안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른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왜 이준석이 저렇게 됐는가 생각해보니 이준석 본인은 투표 조작을 주장했던 민경욱 등의 정치인들과 과감하게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이준석 윤석열 놓고 호들갑 나경원 막말. 국민의힘이 7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리로 한 당권 주자들 간의 비방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막판 역전을 노리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배제설 등을 제기하면서 거친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최신의 목소리로 시작된 전당대회가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KBS 최대 규모 일본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 대법 판례의 반기. 일제강점기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 즉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택배노조 분류작업 사회적 합의 불발시 단체 행동 돌입.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가 열리는 8일에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파업 등 노동세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화이자 예약 20대 회사원들 2만 명 모두 취소. 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30살 미만의 경찰관 또 소방관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닌 20대 회사원들도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실제로 2만 명 정도가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잘못 예약된 2만 명에 대해 예약 취소 문자를 보낼 방침입니다. 한국일보 유상철 전 인천감독 최장암 투병 끝에 별세. 한일 월드컵의 영웅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7일 오후 8시쯤 유 전 감독 쪽을 통해 보고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장례식장이 정해지는 대로 유족과 상의의 부고를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직 형사 드림폴님의 두 번째 글. 6년 만에 나타난 아이. 6년 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건 병원 중환자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병이 들어 온 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아이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6년 전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과 전체에 비상이 걸리고 우리 팀이 주무팀이 되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생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
너무도 앳된 가출 청소녀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주범이었고 가슴 한가득 커다란 불덩이를 품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제잘제잘 수다를 떨고 짜장면 한 그릇을 킥킥거리며 뚝딱 비우는 녀석들을 보면 영락없는 평범한 사춘기 소녀들이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 소년 법원으로 데리고 가는 형기차 안에서 아마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는 아이들에게 늘 하던 잔소리를 해댔을 겁니다. 판사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나요? 어쨌든 그것이 그 아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살던 6년 후 어느 날 그 아이는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내게 알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왜 집에서 뛰쳐나와야만 했을까? 왜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만 맴돌다가 끝내 몸과 마음이 상해 죽어야만 했을까? 아픈 질문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30살이 되던 해 소년 형사로 수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뒤 강력반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지금까지 강력반 형사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은 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빈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자기를 때리려는 줄 알고 그래 때려라 때려 하며 울부짖던 아빠에게 늘 매를 맞고 살았던 경우 오토바이 날치기로 붙잡혀 왔다가 출소 후에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종종 경찰서에 놀러왔던 태영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와 단둘이 사는 반지하에 가서 곰팡이 가득한 방과 썩어가는 가구를 보고는 마음이 아팠던 도벽이 심했던 현아. 초등학생 때부터 친아빠에게 성폭력과 매질을 당했던 영미를 조사하다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원조교재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으로 쌀과 어린 동생에게 줄 과자를 샀던 할머니와 살던 시내에 상가를 털며 돌아다니다 몇 번이나 붙잡혀왔던 수용이는 도둑질만 하는 자신을 미워하고 처지를 비관하다가 끝내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존재만으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면,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 조금만 더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지금쯤 어엿한 어른이 되어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